자, 저에 대해서는 뭐 다 아실 테니까 따로 뭐 소개는 하지 않겠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자주 얘기하는 게 오늘도 사실 그런 걱정이 많잖아요. 이런 사자수학이나 인지교육 같은 거, 인성교육이나 지혜교육만 시키면 요즘처럼 경쟁이 센 데에서 아이들이 또 경쟁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시는데, 저는 입시 현장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인성이 좋고 소통이 잘 되고 예의가 바르고 그런 애들이 이제 수시 경쟁력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또 이렇게 나는 왜 살고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스스로 자기가 내적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문제집 푸는 공부, 본인이 뭐 문제집 푸는 공부에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그래도 6년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좀 그런 아이들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좀 이런 쪽의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듣고자 하는 얘기가 이제 학군이나 입시 같은 그런 현실적인 주제니까 그 주제를 좀 약간 병행하면서 제가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그러고 있죠. 근데 이제 그리고 또 현실적인 교육의 어떤 대안으로 저는 이 조금 더 이따 말씀드렸겠지만 그 유대인 자녀 교육이나 가정 중심의 교육을 많이 좀 생각을 해본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실천을 하면서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자 수학이 저는 좀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론을 정립하고 같이 실천해 보기는 하지만 가장 현실성 있고 또 저도 제일 우리 가족들과 같이 하는데 효능감도 있고 또 좀 만족도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하는 분들을 꾸준히 모아서 공동체적으로 같이 한번 실천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명상 시간이 있는데 조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좀 줄이고요. 이따가 이제 어린이 명상하는 것만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전에는 뭐 인공지능 시대 이제 왜 우리가 또 인문학 지혜 독서를 해야 되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영상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최근에 이걸로 하는 가정용 숙제를 인공지능 로봇. 지금 한번 해봤어요. 지금 이제 챗GPT가 그전에 나오면서 저는 사실 제가 영어를 재외국민 특례 입시나 그 수시 쪽으로 하면서 국제학부나 에세이 지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챗GPT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영어 에세이 지도나 작문 지도 선생님들은 완전히 이제 일자리를 잃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다 이제 음성까지 탑재되면 인공지능 시대에 정말 영어 회화 선생님들도 좀 이제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드디어 이제 이 정도 수준까지 구현되는 정도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Go ahead, ask me anything. So, Francis, where are you from? I was born and raised in Beatty, Cameroon. It's a small village, but it's my home and where my journey to becoming a fighter began. Okay, so where do you live now? I now live in Las Vegas, where I train and prepare for my fights. It's a great city with some of the best training facilities and coaches in the world. Don't you miss home? I do miss home sometimes, but right now my focus is on reaching. 자, 이 선수는 프란시스 은가누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격투기 선수거든요. 근데 지금 영어 선생님이 그 대화를 하는데 지금 인공지능으로 이 눈동자나 움직임, 이걸 표정, 이런 것까지 이렇게 사실 이런 부분을 해놓고 나는 영어 공부를 하는데 나는 격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은간우랑 대화하는 방식으로 나는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런 설정을 하고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뭐 이미 이제 열려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경영학을 중국어 이제 피터 드러커를 굉장히 존경한다. 그럼 이제 요즘에 이제 피터 드러커 챗GPT도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피터 드러커가 이제 했던 모든 말들 그런 것들을 다 인공지능한테 넣어서 내가 이런 질문 상황에서 내가 피터 드러커한테 아저씨한테 물어보는 것들을 멘토처럼 물어보고 싶으면 멘토링을 받고 싶다. 그럼 이제는 그런 이 정도의 코칭, 그 대단한 세계적인 석학들의 멘토링이나 코칭을 직접 챗GPT를 이용해서 단순히 이제 텍스트 기반만 아니라 이렇게 화면과 얼굴과 표정, 그분이 나한테 자유롭게 해주는 뭐 그런 것까지 구현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이제 시대가 되었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자주 얘기하는 게 점점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는 그 애매한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이제 제일 먼저 없어질 거고, 문제집 푸는 공부에 있어서도 어설프게 중간을 하는 게 좀 제일 유용할 수 있다. 오히려 사실은 이제 뭐 문제집 푸는 공부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좀 입시 쪽 얘기라 좀 길어질 수도 있지만 다른 제 입시 강의를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상위 등급에서의 경쟁도 더 치열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중간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이제 애매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 오히려 지금 이쪽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 본인이 강점을 특별하게 개발하고, 내가 왜 살고 어떻게 살고 또 어른들하고 소통하는 능력들을 길러가는 훈련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이제 다양한 일자리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열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저출생 이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엄밀히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 이후는 수능 보는 인원도 30만이 무너지거든요, 사실. 25만 대까지 뭐 지금 떨어지게 된다면 뭐 탑 30위권 입시 같은 경우에서도 한 10만 정도라고 생각하면 25만, 26만의 수능권의 세대가 된다면 한 40% 아이들은 그냥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되는데 문제는 앞으로의 한 10년이 수능 보는 아이들이 40만 이고 또 상위권에서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착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아이들도 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생긴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면서 사실 이제 앞으로 미래 교육에 있어서는 국영수 인공지능 시대도 그렇고 사실 우리 지금 인구 구조상 또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수능 보는 애들이 늘게 되면 제가 뭐 강연 때 자주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 외국인 노동자보다 한국말만 잘하면 웬만한 일자리를 얻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될 수 있다. 요즘에도 이거 강연에서 좀 자주 얘기하는 주제인데요. 혹시 김우중 회장님 유운을 받들어 가지고 대우 전 임직원들이 글로벌 청년 사업가 과정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한번 만들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삼성에서 베트남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요. 베트남 GDP의 거의 뭐 15% 정도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근데 삼성 협력사, 삼성 임직원들은 뭐 다 대원으로 가서 뭐 거기 이제 잘 높은 급여를 받고 또 이제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지만 그런 이제 중소기업들까지 따라가는 기업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의 중간 관리자, 한국 관리자들을 사실 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관리자들을 연봉을 한 3, 4천 정도 줄 수 있고 베트남 물가도 싸기 때문에 한 뭐 3, 4년만 꾸준히 근무를 하면 한 1억 정도 이상의 종잣돈을 마련할 수도 있고 또 한 10년 정도 그렇게 같이 일하면 거기서 노하우를 쌓아서 창업하는 것도 도와주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기준도 뭐 어느 대학을 나온지 상관없고 토익만 750인 학생들을 모아서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교육비를 주거나 아니면 여기 재단에서 또 도와주면서 하는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도 지금 이 프로그램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잘 안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생들이 좀 적고 또 이렇게 합숙해서 같이 하다가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도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이렇게 가서 또 우리 요즘에 MZ 세대 공무원으로 어렵게 취업을 하고 뭐 그래도 1, 2년 내에 뭐 퇴사하고 그러는 게 괜히 그런 꼰대 같은 상사들 밑에서 힘들게 조직 생활을 하느니 그냥 아르바이트, 커피숍 알바, 편의점 알바, 그다음에 딜리버리 알바하면서 그냥 편하게 지내고 뭐 그런 취업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나는 그냥 프리한 삶을 프리터족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일본은 이제 굉장히 많고 그 세대들 지금 4, 50대가 지금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현상들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공부하는 면도 그렇고 진로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핵심 역량이 두 가지를 제가 계속 강조하죠. 나는 누구고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인문학적인 소양, 인문학적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이게 이제 뇌과학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런 거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소통 특히 이제 또래하고 소통하기보다는 수직적으로 어른들과 소통하는 근데 지금도 우리가 부모님하고 집에서도 소통이 안 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다른 어린이나 선생님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친구들끼리는 그냥 뭐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그런 수직적 소통이 안 되면 결국은 조직 생활이나 사회생활 같은 거를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거를 단박에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 유대인 자녀 교육에 있는 탈무드식 하브루타, 탈무드식 독서 토론 그런 거고, 지금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그러는 또 사자수학을 통한 또 부모 자녀 간의 소통, 연습, 또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을 쌓는 훈련, 이게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같은 교육으로는 지금 말하는 아까 인문학적 소양이라든지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없는 게 좀 분명하고 또 이렇게 다치 교육은 더더욱이 그렇죠. 지금도 수능 개편안이 나왔는데 여전히 내신을 그 상대평가 내신을 고등학교에 적용하는 거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친구들을 경쟁자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이런 구조에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면 대안을 찾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거에서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지난 10년간 굉장히 많이 유태인 투자하고 예배다. 좀 연구했던 게 유태인 자녀교육하고 하브르타 이쪽이었죠. 토요일 저녁 8시 10분이 맞나 싶을 만큼 시끄럽게 공부하는 소리로 가득하다. 자, 안식일이 끝나고 내일 무슨 금요일부터 중요한 토요일이거든요. 시험이라도 있는 네, 걸까? 끝나고 저녁에 모여서 이렇게 아버지랑 아버지와 아들이 짝을 모여서 지어 이토록 열심히 공부하는 탈무드. 것은 바로 탈무드. 뭐 이렇게 공부한다. 아이들의 표정이 근데 얼마나 사실 12살 진지한지 이후 넘는 하버드대학의 아이들은 공부벌레들도 공부하고 깜짝 더 놀랄 어린애들은 만한 엄밀히 말하면 토라를 학구열이다. 공부를 하는데 Every Saturday night Okay. we get together, Shabbos night we get together and have a program to learn. 자, 그럼 이러면서 뭘 하는 거냐? 결국 나는 왜 살고 어떻게 사느냐? 다 그거고, 이 뭐 문제집 푸는 거나 단어를 몇 개 외웠니? 면사를 얼마나 빨리 했니? 이런 인지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지혜 교육을 하는 거고, 또 이게 슬로우 리딩이라고 하는 거죠. 계속 같은 텍스트를 반복해 하면서 깊이 있게 그렇게 하는 거지. 양쪽으로 몇백 권을 읽었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토라를 계속 해독해서 읽는 거고, 탈무드를 계속 해독해서 이제 읽는 거고, 또 이제 부모님하고 토론하고 선생님하고 토론하고 친구들하고 토론하고 계속 이렇게 소통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내 주장을 표현하는 이런 연습들을 다시 이제 하는 교육을 하니까 나름대로 뭐 유태인 교육이 좀 많이 주목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또 우리 오늘도 사실 금요일이라 우리 아이들하고 지금 가정 식탁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한국적인 맥락에서 이제 적용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 우리 지금 큰 애가 지금 저 6살이거든요. 5년 동안 우리 유대인 자녀교육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좀 애 상태가 좋으냐. 제가 어디 바깥에 제 유치원에 우리 처음에 보내면서도 제가 제가 쓴 책, 유대인 자녀교육 관련된 책을 우리 유대인 담임 선생님한테 드리기가 너무 좀 창피했어요. 혹시, 선생님 이렇게 유대인 자녀교육 방식으로 키웠는데 애가 좀 상태가 이러네요. 뭐 이런 얘기 좀 들을까봐 좀 그런 마음도 좀 있었는데 제가 이게 왜 잘 안 될까라고 똑같이 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좀 깨닫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대가 하면 안 됩니다. 부모 세대하고 자녀 세대만 있는 이대가 되면 자녀가 갑이 되고 부모가 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유대인들이 되는 거는 이렇게 아빠만 있는 것 같지만 이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삼촌이 있고 누나가 있고 그리고 이 좀 같이 모이는 이런 공동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훈육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아이들이 약간 서열이 매겨져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게 뭐 가족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가족의 위치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실 그러잖아요. 아빠는 아빠의 자리에 있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자리에 있고 애들은 애들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대만 사는 가정에서는 애들이 상전의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사실 모든 관계성과 이런 교육이 꼬이기 시작한다라고 사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꾸준히 5년간 실천도 해보고 오늘도 뭐 정말 실시타 하기 전에 애들 막 싸우고 난리 나고 그랬는데 꿋꿋하게 제가 조금 잘하는 게 그냥 뭐 성과가 있든 어떤 기복이 상관없이 그냥 꾸준히 하는 것은 좀 해보자라고 하는 상황에서 꾸준히 해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보다 이제 저는 사실 이제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사자소학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만약 혹시 뭐 지금 유대인 자녀교육이나 아니면 하브르타에도 관심이 있으시면 제 지금 EBS 있는 영상이나 아니면 여기 하브르타 유튜브에 제가 원전 하브르타에 관련돼 가지고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런 어떤 인문학 고전 교육, 지혜 교육을 사자수학으로 왜 사자수학을 제가 선택을 했고 또 같이 실천을 해보면서 어떤 좀 교육적 성과들이 있었는지 한번 그걸 좀 나눠보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뿌듯해 사자수학에 있는 그 텍스트인데요. 사자수학 버전은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원래는 소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책인데, 거기서 이제 아이들 교육용으로, 인문 교육용으로 4자씩 뽑아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한 게 사자수학이 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좀 이론적인 얘기는 좀 많이 했으니까, 뭐 아이들하고 하는 모습을 좀 보면서 몇 가지 시사점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몸 계속 안 좋은데 그 공부할 거예요? 그럼 열도 많이 이거는 나는데 괜찮아요? 처음에는 아이가 눈 조금 감고 예, 이거 좀 상태가 좀 좋을 때 제가 이제 비포 앤 애프터로 좀 안 좋은 거를 먼저 들이마시고 보여드리려고 숨 그랬는데 내쉬고 지금 상태가 좀 좋은 때문에 들이마시고 숨 내쉬고 그래서 들이마시고 시작하기 전에 어린이 명상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우리 김주환 교수님한테 팁을 좀 얻어서 좀 실천해보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하면서 좀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고 전전두엽을 활성화하는 자기 통제력을 기르는 이런 연습들을 해보는 거죠. 마음을 좀 차분히 하고 사실은 이제 글 공부라고 하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귀족들만 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글 공부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좀 이런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 동물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사람인가 이 차이를 옛날에 이제 사실 그렇게 뭐 그 신문제 뭐 있고 그랬었는데 그렇게까지도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도 사실은 우리 동물적 기운을 좀 누르고 인격을 좀 도양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훈련을 시키는 거죠. 네. 차분해졌어요? 요즘 명상 아주 잘하네. 그지? 응. 자, 읽어볼까요? 고생하시고 잠깐만. 음. 아버지 아버지 부 날생 몸신 참고로 얘 지금 5살 정도 반 정도 됐을 때는 우리나라 나이로요. 한글을 아직 못 읽습니다. 한글을 제가 인지적으로 가르친 적이 없고 한자를 먼저 습득하면서 이렇게 지금 아이가 좀 하고요. 읽는 걸 이렇게 낭송을 지금 하는데 낭송 교육도 우리 현대 산업사회 교육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사라진 굉장히 좋은 고전 교육적인 가치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이따가 뒷부분 보면 지금 아이가 이제 첫째 같은 경우는 삼매독 사자수학을 세 번째 삼매독 하는데 거의 한 반 정도까지는 낭송을 하는데 한자를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콩나물 시루에 그 물을 부으면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서당때 3년이면 풍어를 놓는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 그렇게 흘려듣는 것 같지만 암송 능력이 어렸을 때 굉장히 탁월한 사실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또 모든 고전 인문 고전 교육에서 사실은 그런 걸 이렇게 노래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운율을 맞춰가지고 이게 하는데 그거를 보통 이제 고생하시고 모구고시나시니 뭐 이렇게 하는 이제 성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낭송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냥 부생하시고 모구고시나시고 모기회하시고 유의포화 같은 운율로 그냥 계속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각 가정이 또 아이들 성향에 맞춰서 이제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처음 시작할 때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네 글자만 하다가 이제 우리 첫째 같은 경우는 여덟 글자씩 하고 초등 고학년이나 뭐 중학생 같은 경우는 뭐 여덟 자나 16자부터 이렇게 쭉쭉 가가지고 이제 그건 괜찮은데 아이의 역량에 따라서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읽고 또 이제 하나하나 그 한 글자 이제 아버지부 날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읽혀보는 거죠.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구글 해가지고 혹시 뭐 중국어도 좀 나중에 도움이 되면 이제 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중국 구글 번역기에다 넣은 거를 갖고 화면을 보면서 이제 책을 보면서 할 때도 있는데 화면을 보면서 이게 이런 거를 저희 녹화 버전은 제 지금 부생하심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소부력 물치여인까지 우리 뿌듯해 사자수학에 있는 전 과정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녹화를 제가 해놓고 녹화본을 우리 제 블로그에 올려놨거든요. 유아사자수학 폴더에. 이거 왜 올렸을까요? 왜 아이랑 이렇게 지금 촬영도 하고. 이제 가장 큰 오늘도 질문이 있는데 가장 큰 질문이 그거거든요. 발문과 어떻게 아이를 대화를 이끌어가야 될까 이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자연스럽게 나는 내 얘기를 하고 아이는 아이의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우리는 아이를 뭔가 이끌어줘야 된다. 그다음 내가 뭔가 가르쳐야 된다 이런 부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이런 주제로는 어떤 걸 얘기해 볼 수 있을까? 심 선생님은 이 주제를 갖고 아이랑 무슨 얘기했지? 이런 걸 이제 보실 수 있게 제가 참조용으로 전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푸드텔 사저수학 기준으로 해서 다 올려놨으니까 같은 텍스트를 쓰시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 영상을 보시고, 심쌤은 요 주제로 이런 얘기를 했네. 나도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도 뭐 활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하시니 어미모 길을 꼭 나라 몸신 네. 잘하네. 자, 이렇게 지금 했고요. 자, 오늘 그다음에 또 다음 영상은 이때는 좀 얘가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입니다. 공부할까요? 자, 영상을 볼까? 눈 감고 밤에 잘 때 지금 나쁜 마음을 품고 자면 안 돼. 예, 감고 지금 동생하고 자, 싸웠나 들어 마시고. 혼났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았을 들어 마시고. 텐데. 들어 마시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뭐 자, 자기 전에 그 차분해졌어요, 공부를 이제? 하고 이렇게 자는 루틴도 자, 이제 괜찮은 것 다 같습니다. 방송하지, 이렇게 이제? 또 방송해볼까? 그런 자, 부정적인 이거 마음을 없애고 또 자, 할 수 있으니까. 고생. 얘가 지금 하다가 하다가 얼굴 리어 요거 기덕거든 부전한 먹이로다 신필 상기하고 별과 별수하라 글자들도 어려운 글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얘가 그걸 다 글자를 알아서 읽는 게 아니거든요. 첫 글자로 힌트를 얻어서 통 암기를 해버린 거죠, 그냥.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반 정도는 지금 이제 3일독하니까 거의 외우게 돼요. 물 만보하고 잠을 이신하라. 그래서 저는 사실 옷을 잃어버리는 적 있어? 인지교육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을 먼저 하고 애들한테 한자를 가르쳐야 되겠다, 한글을 가르쳐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도 우리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 명문 사대부들이 사실 인격을 도야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갖고 사실 시작을 했을 때 기계적으로 뭐 천자문을 몇 자를 외우고 급수 시험을 몇 술 못 걸고 이런 식으로 또 성과를 위한 인지적인 어떤 어치브먼트를 위한 게 아니라 인격 도양과 성장을 위한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는 인지 공부가 전혀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하는 견해거든요. 그러면서 좀 이런 주제를 할 때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얘기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연에는 거의 없는데 그 전에 한번 우리 그 중평 우리 보강천에서 축구할 때 어떤 형아들 있지, 5, 6학년 형아들 막 축구를 하고 잠바를 거기다가 자켓 있지, 자켓을 놓고 그냥 갔더라고. 그래서 옷이 거기 잃어버린 옷이 있어. 학교에서도 가끔 그러지. 응, 옷 벗어다 놓고 그냥 거기다 안 챙기고 너, 가방도 놓고 하는 형들이 있어? 응, 형이나 유치원 누나들이 애들이 있어? 옷 잊어버릴 필요 없으니까 봐봐, 그게 초등학교 물실 옷 물려 잊어버린 하는 적 거야. 있지 않느냐, 뭐 그런 그리고 했던 경험들 같이 좀 운동화 같은 나누는 거죠. 거도 깨끗하게 신을 안 와. 찢지는 않아? 응. 요즘에는 옷을 찢거나 그런 사람들은 없지. 근데 응, 옛날에는 옷이 재질이 안 좋았거든. 그래서 쉽게 찢어졌어. 잘못 반수하고 그러면은. 그러던 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옷이나 신발이나 그러면서 사실은 벨트나 이런 아빠 거는 잘 옛날 잊어버리면 얘기들 안 하면서 되는데 그런 레파토리 아빠는 나오는 거죠. 옛날에 아빠 살았을 때는 어떻게 할머니가 했다. 도시락을 싸줬거든? 자, 보세요. 지금은 학교에서 도시락이 없지. 있는데. 지금은 도시락이 없어. 급식 주잖아, 학교에서. 그치? 밥 주지. 급식실? 아니, 밥 주는 거 아니야. 점심 주잖아, 점심. 밥 주는 거 아니라 그냥 갖고 오는 거야. 밥을 갖고, 그건 도시락이지, 도시락. 런천 박스. 그치? 아니, 음. 급식실에서 갖고 오는 거. 근데 옛날에는 급식을 아빠 학교 다닐 때는 급식- 급식이 없었어. 응? 급식이 없어서 할머니가 도시락을 싸줬어. 아빠 근데 그래서 너 도시락을 맨날 싸줬는데 할머니가 줬던 도시락 가방을 여러 번 잊어버려가지고 혼났다. 뭐 이런 좀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떤 주제에 있어서 이 주제에서는 꼭 어떤 도덕적 교훈을 뭘 가르치고 애들의 생활을 어떻게 잡아줘야 되고 이런 어떤 거라기보다 그냥 나는 내 얘기를 하고 또 애들은 애들의 얘기를 하면서 또 접점을 찾아보고 또 이 좀 텍스트 이 구절에서 좀 생각해 볼 것들 적용해 볼 것들은 어떤 건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는데 근데 뭐 반드시 뭐 이때 해서 어떤 도덕적 교훈을 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고 뭔가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이제 피곤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을 좀 내려놓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어, 얘는 지금 글 4살 공부할 거예요? 둘째인데 오늘 32개월 사주 수업 3개월. 글 공부할 거예요? 이때는 뭐 말도 제대로 글 못할 공부하기 전에 뭐 해야 때니까 되지? 뭔가 제대로 뭐 영상이나 이런 거 뭐 쉽지가 좀 않은 때인데요. 이런 애도 뭔가 이런 애한테 가르친다기보다 문화화 시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빠랑 떼어놓은 시간에 형아 하는 것처럼 그 공부하는 이런 좀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가르쳐 주는 건데요. 얘도 지금 뭐 글 한 공부할 거예요? 3, 4개월 하니까 지금 예, 3, 4개월 후에 이제 인사. 뵙던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이구, 인사하는 거야? 자, 우리 글 공부할까? 네. 네, 아주 잘하네. 자, 명상, 눈 감고, 숨 들여 어린이 마시고, 명상합니다. 숨 내쉬고, 숨 들여 마시고, 숨 내쉬고, 숨 들여 마시고, 숨 내쉬고, 숨 들여 마시고, 숨 내쉬고. 잘하네. 자, 우리 집중력 게임 해볼까? 움직이지 않게. 준비, 자,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하고는 집중력 게임이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하나부터 100까지 세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가지 정도 세면서 움직이지 않게 자기 몸과 마음을 컨트롤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데, 이 아이가 지금 초창기에는 거의 지금 한 3, 4을 버티지 못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시작. 하는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만넷, 45, 46, 47, 48, 49, 50, 51, 52, 76, 77, 78, 79, 80, 95, 96, 97, 98, 99, 100. 100번까지 하나도 안 움직였네? 집중력 게임 너무 잘한다. 박수. 잘했어. 자, 우리 고생하신 해볼까, 이제? 자, 집중력 게임 100번까지 했어. 자, 얘가 100번까지 자, 시작. 계속 또 반복해서 하니까, 얘가 지금 굉장히 첫째보다 고생하시고 와일드한 애거든요. 지금도 우리 아들 키우는 가정들 해야지. 애들이 너무 집중 못하고 이런 것도 한번 다시 연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스톱. 응. 하나하나 읽어볼 거야? 어미모 길을 꼭 나 스톱. 나, 나 몸신 뭉친, 응. 무슨, 네.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같이 공부하는 문화 같은 걸 만드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애들이 하기 싫어할 때 어떻게 동기부여할 것인가 뭐 그런 것 중에 하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회독을 하고 난 다음에 파티를 해주거나 아니면 책거리를 해주거나 선물을 사주는 이런 행사들도 하는 걸 좀 권하거든요. 유대인들도 이제 본인이 아이들이 뭐 탈무드를 일회독 한다든지 뭐 그러면 이런 책거리 행사 같은 것도 좀 해주고 그러는데 저 이제 일회독 했을 때 축하 파티하는 모습 축하합니다. 회독 축하합니다. 사자소학 1회독 우리 회독 이렇게 한다. 축하합니다. 후! 아이고 잘했네. 내가 우리 했어. 내가. 사자소학 구생아신부터 시작해서 물시여행까지 1회독 했죠? 우리 2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8월에 4자씩 해서 첫 번째 1회독 했지? 자 이제 박수. 자 최고. 자 이제 공부 재밌다. 글 공부 재밌어? 일로 와봐. 저는 이 말에서 제가 말하는 이론적인 부분에 확신을 얻었거든요. 얘가 사실 지혜교육을 먼저 했을 때, 글 공부 재밌다. 공부를 해치워야 될 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재밌게 할 수 있고 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이 아예 저런 표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로 와서 책 보고 우리 저쪽으로 지금 글 공부 재밌어요. 한번 인사하고 마치자. 자.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파티도 해주고 선물도 사주고 이런 이제 나름대로 그래서 사실은 이따가도 내일 이제 우리 3기 시상도 하고 그러는데 인증을 이제 많이 한 이제 정상적으로 다 하면은 한 60회 정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완전히 개근을 한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하고 이제 12주 정도를 하게 되면 60회 정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소감 중에 어린아이 소감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책 제목이 뿌듯해 사자수학이잖아요.
왜 뿌듯하다고 그러는지 알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뭔가 책 한 권을 끝냈다. 그리고 또 그 이전엔 몰랐는데 점점 눈에 들어오고 내가 뭔가 아는 게 쌓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생기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슬로우 리딩의 또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책을 막 양쪽 독서를 많이 하는 것보다 인문 고전 하나를 제대로 된 텍스트를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완전히 자기 걸로 소화시키는 이제 그게 사실은 고전적인 교육의 방법이었거든요. 지금 근데 현대산업사회로 들어오면서 공장식 노동자를 기르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사실은 그 대중에게 다 전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였는데 원래 고전교육은 귀족 고전교육은 그게 아니었고 이게 완전한 텍스트를 다음 텍스트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의 기준은 그 전 텍스트를 완전히 암송하고 자기 것으로 소화했느냐가 사실은 그 전제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제대로 하나도 하지 않고 다음 걸로 계속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좀 교육적으로도 여러 가지 뭐 문해력적인 측면이나 인지적인 면에서도 좀 이제 구멍이 나는 부분이 많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이 들고 그래서 또 사자서학을 제가 하면서 좀 느끼는 거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있는 거죠. 아까도 이렇게 행몰만보하고 좌물의진하라. 걸어 다닐 때는 거들먹 거리면서 걷지 말고 앉을 때는 기대지 말고 똑바로 앉아라.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 구체적인 어떤 삶의 그 생활 습관 같은 걸 잡아주는 내용도 있고 이게 지금 낭송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 라임이 다 있습니다. 이게 출필, 고지, 반필, 면지. 이거 좀 라임을 다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낭송 자체도 의외로 사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5살 아이도 출필, 고지, 반필, 면지를 왜 금방 쉽게 외우느냐. 이 라임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통으로 암기하는 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해보면은 처음에는 애들이 할까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데 같이 낭송하는 것도 재밌어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엄마가 바빠서는 못하는데 애들은 더 하고 싶어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좀 저학년 같은 경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네 글자로 시작을 해서 이외도부터는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좀 뭐 글공부 한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한자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는 못하는 부분인데 그런 걸로도 좀 최적이고 또 하나는 이게 문자의 힘이라고 그럴까요? 저는 이거하고도 맞물려서 이 훈육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저희 아이들이 막 그 싸운다. 좀 장난감 갖고 싸우고 서로 뭐 밀치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싸우고 그런다. 그러면 야, 너 형이 왜 양보하지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잔소리나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 사자서학을 둘이 다 같이 공부하면 아까 그 배웠던 텍스트를 얘기하는 거죠. 일로 와봐, 둘 다. 형우 제공하고 불감 원노하라 그랬지. 지금 이게 형우 제공하는 거야? 이것만 딱 하나 얘기를 해주고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아. 미리미리 사실은 다 그런 걸 배웠기 때문에 아이가 내가 지금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뭔가 그런 삶의 기준이나 행동의 기준이 설정이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전통사회나 대가족 시스템이 아닌 가운데서는 이 이대만 있는 가운데서는 그 기본적인 룰이나 규칙도 사실 무너진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굉장히 유명한 우리 자녀교육 그런 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애원하고 간청하지 말고 지시하고 분명히 아이들한테 가이드를 주는 그런 훈육을 해야 된다. 그런 쪽의 얘기를 많이 하시는 우리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또 우리 굉장히 유명한 수학과 선생님 중에 한 분도 좀 그런 틀이 잡힌 육아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런 대가족적인 그런 틀을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근데 우리가 뭐 대가족으로 돌아가기도 힘들고 다 이렇게 가족적인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어떤 가족적인 어떤 위계나 아니면 권위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의 답을 저는 고전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조금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이게 문자나 아니면 이 고전이 갖고 있는 저 힘과 에너지가 있다고 봐요. 그 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사실 고민하고 단어를 만들고 또 이거 내용을 추리고 또 했던 그 모든 그 사람들의 에너지와 기운들이 저는 거기에 응축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핵가족 사회에서 우리 부모님들 세대나 아니면 공동체 여러 가지 다른 대가족에서 줄 수 없는 그런 에너지들을 이제 고전의 힘으로 사실은 우리가 좀 기운을 받아서 완벽하게 아이들을 뭐 그렇게 훈육을 하고 좀 올바른 인격적으로 성숙한 하고 아이가 그리고 자기 통제력이 있는 그런 아이들로 키울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한번 이런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최근에도 뭐 이런 일들 있고 그러면 사실은 오늘도
우리 집사람이 아들 키우는 엄마가 소리 지르지 않고 남자애들 둘을 키울 수 있을까요? 아,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막, 지금 집사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러기 위해서 더더욱이 우리가 사실 사제수학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제가 또 그런 부분에서도 역할을 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훈육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요게 말하는 요즘 그 고전을 통한 어떤 이제 그 권위 육아라고 제가 하는 그런 주제고, 저는 이게 지금 우리 사제수학 텍스트가 많이 쌓이고 경험이 많이 쌓이면 우리 지금 많은 가정들이 실천하고 느꼈던 부분들을 좀 책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다른 우리 지금 많은 우리 각 가정들이 고민하고 있는 주제가 이거잖아요. 훈육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현대산업사의 핵가족 그 육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또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대안으로 저는 사자수학이나 명정보감 같은 인문학 텍스트, 다른 뭐 종교적인 텍스트 같은 것도 뭐 좋은 게 많이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범용으로 본인들이 어떤 뭐 신앙이나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갖든지 간에 쓸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말하는 이제 고전을 통한 삼자 대화라고 하는 거죠. 일방적인 그런 훈계와 잔소리가 아니라 또 요즘에 이제 뭐 놀아주는 아빠의 컨셉이 이제 2번 그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친근함이 있지만 훈육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오늘 뭐 밥 먹었니? 그다음 5분 이상을 사실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텍스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리고 텍스트를 갖고 나는 내 얘기하고 애는 애기 얘기하는 거지. 내가 얘한테 이렇게 뭐 가르치려고 그런다거나 뭐 훈계하려고 그런다 이러는 게 아니라는 컨셉으로 저는 접근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 사실 우리 이제 제가 미리 오늘 좀 소감 다 일일이 소개시켜주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단톡방에 올렸잖아요. 다른 분들 보면 애를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내가 제일 많이 배웠다. 제 소감도 사실 그렇잖아요. 정말 이 아이하고 5분, 10분 정신없는 가운데 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는 게 저는 제가 육아일기를 쓰는 저도 좀 늦게 애가 생겨가지고 제 부업이 지금 육아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독방 육아 저도. 이런 지금 상황에서 정신없이 하루가 가는데 그 와중에서도 그래도 내가 좀 뭔가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나는 지금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저도 그런 좀 찾아서 오늘 공부한 거 내용 바탕으로 해서 제 생각을 정리하고 애 생각을 정리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애를 가르친다기보다 부모가 가장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사자수학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의 체력과 마음의 준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부모님이 체력이 안 되고 또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이게 사실 지속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아는데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무작정 시작하다가는 역시 나는 안 되네. 이게 이런 식의 어떤 부정적인 체험만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좀 뭔가 어떤 이 마음이 조금 견고하지 못하신다면은 그런 의미에서도 애를 가르치기에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싶으면 먼저 내가 공부하는 부모 독서 모임이라든지 다른 인문학 모임 같은 거, 아니면 독서 모임 같은 데서 내가 먼저 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확신을 얻고 난 다음에 시작하는 것도 저는 하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먼저 부모가 바로 서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해야 그런 좀 효능감도 생기고 아이들한테도 좀 중심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싶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실전 영상이나 그런 유튜브 강의 같은 것들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 또 미리 텍스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뭐, 네 자, 8자니까 미리 이제 오늘 보고 뭘 나눌지 뭐 그런 것도 메모를 해둔다든지, 그러니까 제 거를 보고 예습을 하시면 되죠. 이 처음 시작하는 가정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셔도 될 것 같고, 끝나고 나서 좀 아이들 자고 그럴 때 이게 밀리면 이게 인증이 계속 또 늦어지고 또 자꾸 저게 되거든요. 자기 전에 바로바로 이거는 인증을 해놓고 우리 아이랑 같이 공부하는 모습 사진 찍거나 아니면 공부한 책을 사진 찍거나 그다음에 아이의 생각한 점, 그다음에 나의 생각 이렇게 조금 정리하는 거거든요. 인증이 우리 파일럿 인증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좀 정리를 해보면서 짧은 육아일기를 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거를 이제 혼자 하면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모토도 그렇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 못하는 거는 공동체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지난 3기 때도 한 50가정 정도 하고 그랬는데 거의 40가정 이상이 10번 이상은 했고 뭐 60번 이상 한 가정 세 가정, 50회 이상 한 가정 거의 뭐 40회 이상 한 가정들 다 합치면 한 15가정 정도 이상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또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게을러지지 않고 같이 할 수 있는 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동체적으로 하고 제 지금 블로그 그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정규 반에서 이런 식으로 사진 하나 올리고 그다음에 우리 애 몇 살, 그다음에 며칠차 하고 있고 오늘 배운 내용은 이제 뭐였는데 아이는 어떤 반응이고 엄마는 뭐 이렇게 짧게 뭐 아이 어린 경우는 이제 짧게 써도 되고 좀 큰 경우는 좀 길게 써도 되고 이걸 아이가 쓰게 하거나 아이가 좀 어떻게 광이 있으면 쓰게 하거나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올리셔도 괜찮고 여러 가지 형식 구현 받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로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블로그에 유아사자수학 이 폴더 우리 지금 공지된 폴더 있죠. 여기 안에 134개나 지금 포스팅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푸드세사적 전 과정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또 참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 그런 하면서 질문들 또 사전 질문 올렸던 거랑 이제 많이 좀 저기하는데 이런 질문이 많아요. 다른 챙겨줘야 될 것도 많고 또 뭐 영수 공부 같은 거나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를 꾸준히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된다고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이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부분 특히 이제 맞벌이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은 이게 주중에 다른 여러 가지 집에 와서 할 것도 있고 숙제도 챙겨줘야 되고 그러는데 저는 이 이제 인문학 지혜 독서를 제일 우선순위 하고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걸 할 수 있으면 그냥 옵션으로 감사한 거고 이게 필수고 나머지는 옵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제일 좀 좋지 않으실까. 주말에 또 이제 주중에 못했다라고 하면 주말에도 역시 우선순위를 어디 놀러 가거나 뭐 다른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거 참여하는 것보다 이거를 먼저 해놓고 주중에 못했던 걸 해놓고 또 주말에 다른 걸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우선순위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이렇게 인문고전을 공부하는 시간을 존재에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뭐 철학적으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소유 중심적인 삶이나 아니면 행동 중심, 뭐 해빙이나 두잉 중심적인 삶, 즉 그런 삶이냐 아니면 존재 중심적인 삶이냐 이거 하는 건데 이게 나는 왜 살고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은 이 존재 중심적인 삶을 사는 그런 시간인데 이게 우리 하루 현대 산업사회를 살다 보면 24시간 중에 이런 시간을 정말 5분, 10분 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많은 경우. 그래서 이런 시간을 내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이런 좀 마인드를 갖고 시작을 해보시면 그리고 이게 필수고 나머지는 옵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거든요. 저도 사실 그러거든요. 저도 아침에 하는 그런 우리 인문학 재독서 하는 게 있고 또 우리 아이랑 이거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우리 아이랑 하는 거에 있어서 뭐 아이가 요즘 숫자 같은 거 뭐 좋아해서 뭐 저기도 하고 뭐 책도 뭐 읽어달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하고 그러는데 저는 사자수학만 하면 오늘 할 일은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머지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분명한 우선순위를 이렇게 두면 어떤 또 효과가 있냐면 다른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불안함만 없어지거든요. 뭐 학습지를 뭐 못한다든지 뭐 내가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꾸준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런 불안감들이 오히려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걸 좀 꾸준히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은 제가 오늘 다른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건데 나는 왜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인문학적인 삶이 없으면 영과 일에 기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어떤 김성철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존재에 집중하는 시간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의 삶은 이런 기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해빙과 두잉 중심의 어떤 삶인 거거든요. 성취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존재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존재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들을 계속 좀 준다라고 하는 조금 이게 철학적이긴 하지만 그런 목표를 갖고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기 싫어하는 아이, 이제 하기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뭐 이런 동기부여 해주기 위해서 외재적 어떤 보상 같은 걸 해주는 그런 방법도 되고 또 어떤 아이는 우리 나중에 1월에 보홀에 그런 가족 캠프 같은 거 있는데 이거 마치면 또 가족 캠프 갈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한 가정도 있는데요. 저는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린 지혜 교육하고 인성 교육은 필수라고 생각하고 재능과 인지 교육은 관대하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를 시키기 때문에 아까도 영수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다가 사줘서 여기까지 하면은 되게 피곤해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전에 제가 인문학 제독서에 있어서도 우리 분이 잘 추천했던 그 학생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평촌에서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제 강의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또 필리핀 가서 고생교육도 하시고 난 다음에 다니던 학원을 검도 학원 말고 다 끊었어요. 다 끊고 저녁에 1시간씩 엄마랑 인문학 제독서 30분씩 하는 거.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네 맘대로. 이렇게 사실 하니까 아이가 지금 중학교 6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지금 계속 엄마랑 사춘기를 사실 보내면서도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또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너무 아이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가지치기 한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를 넣는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피아노는 시간과 장소. 저는 아까 영상 보시면 제 서재에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면 항상 이거를 하는 거다. 이런 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어떻게 발문을 하고 대화를 이끌어갈 건가. 이게 제가 아까 우리 영상을 보면서도 이게 좀 가르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내 삶을 그냥 나눈다. 그리고 완벽하게 하기보다는 또 부모님 슬로우 리딩이거든요. 저 지금 이제 지난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랑 하니까 3회독 벌써 했거든요. 저는 이거 목표가 아이가 전체를 낭송하고 전체를 뭐 쓸 수 있으면 뭐 그것까지 좋기도 하겠지만 뭐 쓰지 못한다고 그래도 하여간 전체를 낭송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물어보는 그 정도 때까지 하려면은 초등 1, 2학년까지 하면은 뭐 100회독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하여간 계속 그렇게 100회독 할 건데 천천히 하면 되잖아요. 내가 좀 완벽하게 가르치지 못해도 2회독 때 그럼 내가 좀 더 제대로 하지. 그다음에 3회독 때 하지. 뭐 이렇게 하셔도 되니까 이게 진도가 있는 게 아니라 급한 게 아니다. 꾸준히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부모 준비, 내 부모가 한자도 모르고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공동체적으로 다른 가정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나. 우리 검색창에서 우리 그 올라오는 거 보고 이렇게 검색해 보면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부생하신, 모국오신 그렇게 딱 검색을 해보면 다른 가정들 한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지 뭐 이렇게도 참조할 수 있으니까 공동체적으로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가 집중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역시 좀 때를 기다리면서 너무 아이가 안 된다 그러면 사실 부모가 먼저 공부하는 그러면 올해는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엄마가 먼저 공부하고 다른 엄마들하고 스터디를 해본 다음에 하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또 질문이나 토론 같은 걸 싫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은 저는 굳이 아이들의 뭐 질문을 끌어내고 창의적인 질문을 해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부모가 말을 많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잔소리나 훈계가 아니라면 그냥 이런 경험들 같은 거 나눠주고 그러면 그런 공감대들이 많이 형성될 수가 있겠죠. 아이들이 부모들한테 이런 얘기를 듣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뭐 영상으로부터 미디어로부터 그런 거에서 다 아이가 그런 어떻게 보면은 노출되고 영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사춘기 전에는 부모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때니까 그때 부모가 하고 싶은 얘기들 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을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두시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삼척으로 아까도 제가 쭉 뭐 얘기하고 그랬는데 급식 얘기했더니 우리 급식을 주는데도 얘가 자기는 우리 급식 안 나와 또 학생 뭐 이런 엉뚱한 얘기들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뭐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또 애들이 그또 하다 보면 얘가 이런 생각도 하구나 이런 일도 있었구나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아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들으면 되고 또 너무 이야기가 좀 딴 데로 간다 그러면 이 분야에서는 우리 딴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 여기서는 이런 것도 배워야 돼라고 마지막에만 그렇게 하고 다음에 더 두세 번 반복해서 할 때는 뭐 좀 더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그런 연습도 하면 되는데 이 모든 게 다 슬로우 리딩이니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텍스트를 계속 반복하면서 하니까요. 이렇게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지금 역시 때가 아닙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부모 공부에 더 초점을 두시는 게 또 방법이 아닐까 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아이들이 많은 경우는요, 둘을 같이 놓고 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부부가 나눠서 엄마, 아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 저도 이제 내년에부터 우리 둘째가 5살이 되기 때문에 둘째를 위한 따로 시간을 좀 분명히 좀 떼어놓고 하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둘씩 좀 시간을 나눠서
그렇게 해야 되고 둘이 같이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이 좀 많은데 처음 하는 경우다라고 하면은 좀 큰 애보다 좀 어린 애, 그다음에 자기 코드가 잘 맞는 아이랑 해서 부모님도 좀 성취 경험을 갖고 아이도 이게 재밌다. 그럼 다른 애들도 나도 하고 싶어, 나도 하고 싶어 이런 이제 그런 긍정적인 파급 효과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도 한번 해보셔도 좋고.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둘을 큰 애를 했는데 둘째가 이제 가끔 가다가 베타로 큰 애가 또 하기 싫고 컨디션이 안 좋고 뭐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이제 둘이 어린 애들은 좀 같이 하는 아이들 그리고 좀 큰 애가 못할 때는 좀 쉬어가면서 아이들 여러 명 있을 때는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사춘기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도 그래서 제가 우리 인증 거기에 우리 김신슬 선생님이라고 중학교 아이랑 같이 한 가정이 있거든요. 그거 지금 후기도 제가 올려드렸는데 오히려 사춘기 애들하고 좀 될까? 중학교 2학년이고 공부하는 게 많고 뭐 그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또 거기도 아이들도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엄마한테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또 눈치 뭐 타이밍을 못 잡아서 얘기하고 못했던 것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식탁 위의 논어라고 송영준 교수님 그 팟캐스트도 있고 책으로 나왔었잖아요. 여기는 성인 자녀들하고도 논어를 갖고 얘기하는 그런 게 됐기 때문에 아까 인문고전을 놓고 삼자 대화를 하는 거는 사실 뭐 사춘기든 성인이든 사실은 타이밍이 늦었다기보다는 하려고 그러는 분명한 의지만 있으면 한번 해볼 만한 것이고 저는 또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조금 아이랑 소통이 잘 안 되는 사춘기 아이들하고 하면 기대 수준을 좀 너무 높게 잡지 말고 그냥 최소한 한 구절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한다라고 하는 그 정도만 갖고도 출발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리면 이제 그러니까 문화를 만든다고 생각해서 습관을 만들어주는 그런 식으로 해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제 우리 중간 정도 가면은요. 아까 형우 제공 불가업노 그다음에 형제자매 동기이생 이게 나오는데 형제 부분이 굉장히 길게 나오거든요. 한 중간 부분에 한 5분의 1 정도가 형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요즘 외동아들이 많잖아요. 외동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형제 부분은 공부하기 싫어하고 이게 맨날 형 없는데 동생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스킵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하지만 저는 형제 개념을 친척이나 공동체 학교에 있는 뭐 형 동생이나 아니면 그다음에 또 세계로 좀 굶주리는 우리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4기하고는 마다가스카르 어린이들 후원하는 그런 것도 좀 같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정 기수는 이제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 지금 우리 고아원도 후원하고 그런 일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지금 내 동생은 없지만 그렇게 많은 세계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동생들 그런 아이들한테도 조금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세계시민 의식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렇게도 좀 확대를 해보면서 하면 좀 좋지 않을까. 또 그렇게도 긍정적으로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자성 내용이 너무 고리타분한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도 그런 내용은 좀 많이 걸러져서 빠져 있어요. 요즘 그 초동 버전은 나오고 이포테스 사자적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는 한데 여전히 조금 약간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 시대에 맞게 해볼까라고 하는 좀 긍정적인 그런 태도를 갖고도 토론을 해볼 수 있어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가정은 이게 스토리라인이 없으니까 좀 어린아이들이나 누구나 다 해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논어 같은 경우는 뭐 자공이 논하라를 걸 때 뭐 누가 상인이 나타나서 뭐를 물었더니 그러면 자공은 누구고 논하라는 어디고 이런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사자수학이라든지 명심보감 전혀 사실 필요가 없는 그런 텍스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이제 장점이기도 한데 또 초등 고학년들 같은 경우는 스토리 라인이 없으니까 너무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좀 피드백도 있어요. 그러면 뭐 사기라든지 아니면 고사성어집 같은 거 이런 사기 같은 데서 나오는 뭐 그런 것들 스토리가 같이 있는 그런 것들을 뭐 하셔도 되고 좀 특수한 경우지만 아이가 너무 나는 진짜 뭐 사자수학 한두 번 해보니까 재미가 없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다른 좀 대안적인 텍스트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텍스트를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그런 이제 그 강제적인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좀 철학적인 얘기인데 결국은 사실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의 종착역은 여기인데 나중에는 좀 이런 좀 큰 그림을 갖고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하면서 이제 애가 열심히 하는데도 뭐
변하지 않는 것 같은지, 아니면 바쁘거나 우선순위를 놓치거나 아니면 시간 낭비하는 느낌이 든다든지, 여러 가지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좀 다시 한번 왜 시작했는가. 또 만약에 내가 이거를 안 한다면 아이는 뭘 할 건가? 영상만 보거나 또 다른 여러 가지의 다른 거에 또 몰입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사춘기가 되고 그러면 정말 아이들하고 대화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그 이전에 뭐 1년이라도 조금 시간이 있을 때 아이들과 더 많은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려고 내가 시작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한번 시작해 보시고, 또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좀 어떤 목표로, 또 어떤 동기로 시작하는가를 좀 적어놓고 출발을 하시면서 또 흔들릴 때마다 한번 다시 돌아보시고, 그래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제 진행은 시간과 장소를 떼어놓고, 아까 우리 명상하는 거 보셨죠? 그 다음에 부분 낭송을 하면서 누적 낭송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오늘 공부할 부분 나누고 그다음에 아이나 부모가 정리를 하고 그거를 단톡방에 실천사항 공유하고 이제 이거 인증을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이 인증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독립 모임을 할 때 시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소감 나눔도 이제 시상을 하고 그러니까 인증을 이렇게 꼼꼼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날 하고요. 만약에 여러 가지 일정이 생기거나 아이들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래서 많이 못했다 그러면 주말에 보충하면 되고 그 시간이 되면 좀 앞서서 미리 해두기 저는 이것도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경우는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막 2, 3일을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때는 너무 재밌어서 두세 번 더 하겠다는 때도 있거든요. 그런 때 이제 애들 컨디션 좋을 때 미리미리 또 해두시고 또 기록도 남겨두시고 그런 식으로 하면 무난하게 또 꾸준히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도는 또 각자 수준에 맞춰서 아까 네 글자 뭐 6글자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있었던 내용들 몇 가지 좀 정리해 보면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걸 좀 애들을 쓰게 해야 되나 또 외우게 해야 되나 뭐 그렇게 인지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야 되나 좀 생각하셨는데 질문하셨는데 저는 뭐 인지적인 부분은 아이들 그 자율적으로 옵션으로 조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쓰고 싶으면 쓰고 외우고 싶으면 외우는데 그냥 같이 낭송은 이제 같이 필수로 하되 네가 하고 싶은 만큼 이제 재밌으면 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애가 막 쓰려고 그래요. 지금 점점. 쓰려고 그러려고 그러면 막 같이 쓰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외우고 시험 보고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인지적인 부분은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이제 변하지 않는, 아까 뭐, 이거 아까 좀 했던 얘기네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 하면 되겠고,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 블로그 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전반적인 강의는 이것으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